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샴페인 랄리의 R010입니다. 제 발음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자막을 같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의 8개의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랄리에 또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메인 페이지에서부터 어느 나라의 출신인지 그리고 2021년 1월 29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접속자가 그 나라의 법적 연령에 술과 관련돼 있는 법적인 연령에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걸로는 프랑스의 기준으로 2003년 이전 출생인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로 바꾸게 되면 저기 나와 있는 기준 연도는 2003에서 2002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스마트한 모습인데요. 다음 페이지가 사실상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국기의 모양으로 제공 언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프랑스어를 기본으로 하면서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글 크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둘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상단에 있는 어느 메뉴를 눌러도 404 not found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통상의 방법으로 홈페이지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곳에서 찾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샴페인 하우스는 1906년 르네 랄리에에 의해서 설립되었다라고 합니다. 상파뉴의 유명한 지역인 아이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은 모든 밭이 지금 다 그랑크리가 되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역이고요. 샴페인을 만들기 전에 이제 스틸 와인을 만들던 그 시대에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생산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1906년에 시작을 했는데 2004년 이제 98년 정도 지났을 때였죠. 그때 프란시스 트리보에게 와이너리를 넘기게 됩니다. 그럼 프란시스 트리볼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 갑툭한 분이냐 라고 할 거는 사실 아닌 게 이분은 1996년부터 랄리에에서 샴페인 어드바이저로 활동하였던 인물이고 실제로 2004년에 이 샴페인 하우스를 인수할 때에도 예전 오너가 인수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인수가 진행이 된 거라고 합니다. 랄리에는 여기 나와 있는 R 시리즈 외에도 볼링저를 연상하게 하는 이제 RD를 비롯해서 11개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전부 샴페인 라인업이고 현재 오너인 트리보의 의지에 따라 퀄리티 컨트롤을 위해서 연간 생산량을 40만 병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만약에 정말 생산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40만이 넘는 생산량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보유하고 있는 밭은 약 15헥타르의 면적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생산할 때의 주요 방식으로는 스테인리스 스틸 배럴을 이용하고 약간의 어떤 라운더리, 둥글둥글함을 위해서 오크 배럴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R 시리즈로 넘어가자면 이는 단순하게 기존의 샴페인들에선 이제 넌딘이라던가 밀레짐에서 땡땡땡 빈티지, 땡땡 빈티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R 시리즈는 그런 빈티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크룩에서 사용하는 거랑 비슷한 어떤 솔레라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추측이고요. 다만 솔레라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랄리에에서는 R이라는 단어가 붙긴 했지만 특정 빈티지를 메인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마시게 될 R010의 경우에는 앞에 2가 없어진 2010년 빈티지, 2010년에 수확한 포도가 메인으로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뒤로도 계속 2011, 12, 13 생산을 하면서 R014부터는 거의 해당 연도 빈티지, 해당 연도에 수확한 포도로만 만들어도 무방할 정도로
어떤 생산 방법을 정립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홈페이지가 아마도 R016까지가 현재 나와 있으니 R017이 나올 때쯤 되면은 홈페이지가 또 리뉴얼이 되겠죠. 그때쯤 새로이 리뷰를 하는 거로 하고 와인 서처 사이트로 넘어가 보면 R010에 대응하는 2010년 빈티지에 대한 정보는 없고 전부 다 해서 평균 가격은 56,010원이라고 합니다. 어울리는 음식은 갑각류, 게, 랍스터랑 어울린다고 하고요. 샤르도네랑 피노 누아를 사용했다고 해요. 제 기억으로는 이 오너분께서 상대적으로 피노 미니에를 꺼린다고 하는데 꺼리는 이유는 이제 샤르도네, 피노누아에 비해서 동일한 예를 들어서 동일한 뭐 8월 16일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8월 16일에 샤르도네, 8월 16일에 피노누아에 비해서 8월 16일에 피노 미니에는 과속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인위적으로 배제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보면은 이 뒤쪽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으로는 이제 데고로 주멍은 2017년 11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들어가 있는 포도의 품종의 비율은 샬도네 36%, 피노누아 64%로 그 둘만으로 100%로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12.5도라고 하네요. 오늘은 잔을 이제 두 개를 꺼냈는데요. 이제 두 개를 꺼내게 된 이유는 하나는 보시다시피 이제 샴페인 잔이고 다른 하나는 샤르도네 잔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은 샤르도네랑 피노누아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R 시리즈의 최초 작품이기 때문에 혹시 두 잔을 서로 다르게 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으로 따라 봤습니다. 이제 지금 되게 일을 안 하고 있는 우리 캠으로도 샴페인 잔에서는 기포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마치 금가루가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어찌 보면 잔의 퀄리티로만 보면은 이 샤르도네 잔은 리델 잔인데 그리고 옆에 있는 요 샴페인 잔은 슈피겔라우 잔인데 슈피겔라우 잔에서도 더 기포가 더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전용 잔의 차이인가 싶기도 합니다. 비주얼로 봤을 때는 둘은 이제 거의 기포 말고는 큰 차이가 없고요. 지금 약간 컬러가 다르게 보이는 거는 지금 조명 때문일 겁니다. 조명하고 이제 기포 요런 영향일 거라 이렇게 놓으면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향을 살짝만 맡아 볼게요. 음. 첫 번째 이 샴페인 잔에서의 향은 되게 사과 같은 느낌이 올라오지만 이제 앙드레 끌루에처럼 사과 향이 강하거나 갈갈한 느낌은 아니고 의외로 이제 사과가 되게 정제된 청사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살짝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샴페인 중에 하나인 볼랭저 같은 경우도 이 I 지역을 메인스트림으로 가져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둘이 되게 비슷한 캐릭터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 들 정도인데 그러한 사과향 뒤로 약간 피노누아가 많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약간 빨간 과실? 빨간 되게 어떤 정말 '야 빨갛다.' 이런 싶은 그런 과일의 향미 그런 체리 이런 어떤 느낌도 살포시 올라옵니다. 지금 이 샤르도네 잔에서는 또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되게 여기서는 약간 이 앞서의 샴페인 잔에서는 되게 봉우리가 막 피어오르지 않은 이런 꽃송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되게 만개한 어떤 그 만개한 장미 같은 그런 느낌으로 향이 확 퍼지면서 여기서의 어떤 산도 그리고 여기서의 어떤 집중돼 있던 그런 느낌은 확 가라앉고 대신 묵지근한 느낌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어떤 금속질의 느낌이 좀 인상적으로 남고 혹은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게 연상되기도 해요. 음.
여기서는 인제 아까 느꼈던 사과 향에 이어서 약간의 그 이스트 그런 곡물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참고로 보면은 이제 이 랄리에 같은 경우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07년 정도부터는 특정 지역에 있는 특정 밭에 있는 특정 효모만 아마 사용을 했을 거예요. 이제 로이동이든가 아마 그쪽 지역의 효모만 사용을 해서 발효를 하는 그런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되게 아까 느꼈던 그 미네랄리티가 그 모래 알갱이 같은 그런 바스러지는 느낌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서 느꼈던 어떤 과일감, 체리함 그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체리 껍질, 과일의 껍질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껍질 쪽이 갖고 있는 그런 약간 쌉싸래한 그런 뉘앙스로 또 연상을 하게 만드네요. 음. 음. 입에선 되게 와 샤르도네 느낌은 굉장히 약하고요. 굉장히 초반에 극초반에 '나는 사과야. 나는 산미가 있어.'라고 해서 훅 하고 치고 지나가는데 그 뒤로는 약간 검붉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피노누아의 스타일이 너무 강해요. 이거는 약간 만약에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제가 잘 맞추는 건 아니고 못 맞추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한다면 이건 약간 그 '블랑 드 누아 아니냐?'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되게 피니쉬가 길지는 않고 입안에 그냥 그 아까의 새빨간 과일에서 약간 검붉은 쪽으로 이완되는 그런 과일 맛이 입안에 가장 깊게 남네요. 그리고 약간의 미네랄리티, 약간의 짭짤한 느낌? 이제 금속질의 느낌은 여기서 딱히 올라오진 않고요. 음. 거의 같은데, 거의 같은데 거의 같다는 얘기는 웃기지만 같은 와인을 잔만 다르게 해서 같은 타임에 따랐는데도 이런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제가 이걸 따르고 이걸 따랐기 때문에 한 10 초, 15초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여기서는 단내가 나요. 약간 그 잔당감? 그 당미가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왜 달지? 뭐지?' 음. 달면서 약간 그 배 맛이 강하네요, 배 맛. 배라는 과일이 이제 먹으면은 사실 대부분은 물로 돼 있고 배 특히 씨에 가까워질수록 과일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그 특유의 쌉싸래한 맛이 남잖아요. 약간 색깔도 좀 노르스름해지고 어떤 과육도 좀 밀도가 높아지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얘한테서 딱 그 배의 느낌이에요. 이게 약간 배의 껍질 쪽에 가까웠다면 얘는 배의 속살, 속살 중에서 아주 깊은 속살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고 그 와중에도 배가 되게 약간 과즙에서 단맛이 있잖아요. 그런 또 단맛.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이제 직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이 이제 화이트 와인이었고 그때도 같은 잔을 썼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그때 잔을 설거지를 잘 안 해서 그때 마셨던 어떤 잔당감 그 달달한 게 남아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다행히 저는 이제 요 잔은 4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썼던 잔하고 전혀 다른 잔이라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맛이 더 신기하네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마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최초로 스파클링 이제 샴페인을 한 건데 와 오늘은 말을 하면서 이제 기포가 들어가니깐 어마어마한 방해네요. 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한 번 더 따라 봤습니다. 와, 지금 영상으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역시 샴페인 잔이 좋아요. 샴페인 잔이 굉장히, 굉장히 좋고, 이게 아마 저 기포만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절에서 기포감이 되게 거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기포감이 되게 괜찮은 애들은 동일하게 샴페인 잔에 따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어디 뭐 샴페인이 아니라 어디 사이다처럼 이렇게 기포가 정신없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포가 올라오는 방향성은 이 잔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몇 군데 스팟을 갖고 쪼로로록 올라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건 오히려 여기서 되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잘 한 줄로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한 줄이 문제가 아니라 중구난방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디 무슨 진짜 사이다 따라 놓은 것처럼. 물론 이제 얘도 잔을 요렇게 돌리면 이게 드러나 이 미세하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되게 미세하게 어디 뭐 조명과 헷갈리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한 줄로 요렇게 쪼르륵 올라가는 게 몇 줄 있기는 해요. 몇 줄 있기는 한데 아니죠. 저 정도로는 안 되지. 딱 옆에처럼 이렇게 한 줄로 올라오는데 이런 게 한 몇 군데에서 그냥 소소하게 올라오는 그 정도 기포감이 가장 예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따라 놨으니 한 번 더 향을 맡아 봐야겠죠? 다시 초반에 어떤 청사과 향 이걸로 넘어갔는데 그 중간에 약간 스팟으로 오이 향이 지나갔어요. 오이 향이 지나갔고 오이 혹은 약간 허브 약간 순간적으로 연상되는 거는 진토닉 같은 것도 연상되는 이제 주키니 베리 이런 것도 연상이 됐는데 그건 뭐 그냥 제가 칵테일도 워낙에 좋아하니까 약간 의식의 흐름으로 나온 것 같고 이 잔에서는 의외로 이 잔에서도 이제는 사과 향이 올라오기는 올라와요. 근데 되게 매캐한 사과 향? 그러니깐 그 사과는 사과인데 훈연한 사과, 훈연한 사과의 그런 향. 어 이게 그니까는 훈연칩 중에 이제 사과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훈연칩이 또 있거든요. 그거랑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그냥 문자 그대로 사과를 그냥 득득득 썰어서 그 사과에 어떤 훈연의 향만 입힌 그다음에 그 사과를 코에 확 갖다 댔을 때 그때 이제 사과는 방금 썰었고 사과 자체를 넣고 훈연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과 특유의 어떤 신선한 어떤 선도는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디 뭐 연기만 훈연해서 나온 그 연기만 같이 쐬는 그런 느낌으로 매캐한 사과 향이 납니다. 별로 선호하는 분은 선호할 수 있지만 저는 딱히 어떤 호도 아니고 불호도 아닌 그런 향이에요 얘는. 음. 입에서는 역시나 초반과 같이 변함없는 사과사과한 느낌의 뒤로 가면 약간 검붉은 과일향, 과일맛. 그리고 특히 얘랑 얘의 가장 큰 차이는 첫 잔에서 첫 잔의 첫 모금에서 얘는 단맛이 아주 미세하게 혀의 뿌리 저 어딘가에서 누군가 마치 이런 거죠. 누군가 나한테 이거를 한 잔 줬어. 한 모금 마셨어. 그리고 나서 나한테 "야 그거 단맛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은 없다고 말하긴 애매한 이게 단맛이 없는 건 아닌데 있긴 있는데 라는 정도의 그런 애매한 느낌으로 단맛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얘는 아까 처음에 마셨을 때는 단맛이 바로 훅 치고 들어왔잖아요. 한번 지금도 마셔 볼게요. 와우. 달아요, 달아. 그 사과의 단맛 지금은 사과를 딱 아사삭하고 씹었을 때
사과의 어떤 과육의 조직이 이빨에서 어떤 씹히는 치감 이렇게 바스라지면서 거기서 과즙이 나오면서 산미와 감미가 같이 올라오는 그 느낌의 단맛. 지금 얘는 여기서는 단맛의 캐릭터가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얘는 단맛의 캐릭터는 적어도 첫 모금에서는 느껴지지 않아. 이게 또 잔의 차이네요. 그러니까는 어떤 모임에서 일테면 어떤 모임에서 샴페인을 마신다. 이 샴페인을 마시게 됐다. 근데 인원이 4 명이야. 그러면 최소한 인당 2 잔씩은 돌아갈 거거든요. 혹은 이제 더 작게 따른다라고 하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 3 잔도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샴페인 잔을 추천을 할 거고요. 똑같은 샴페인을 마시는데 인원이 뭐 6, 7, 8 명이야. 진짜 어디 뭐 오병이어처럼, 아니면 뭐 정말 샴페인이니까 그럴 수도 없겠네요. 스포이드를 쓸 수도 없을 텐데, 아무튼 진짜 그 정도로 미세하게 나눠 줘야 겨우 한 번 먹을 수 있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둘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정도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 느꼈던 이런 변화를 느끼기보다는 다음 와인으로 빨리 넘어가는 게 맞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잔으로 마시나 이 잔으로 마시나 어떤 이 와인에 대해서, 이 샴페인에 대해서 느끼는 첫인상은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다만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기회가 된다면 2개 잔을 같이 놓고 같이 받아서 한 잔 정도 이렇게 받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러려면은 최대죠. 최대 4명 정도가 한계겠네요. 모임 주최자가 만약에 본인이 안 먹겠다라고 한다면 뭐 5 명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갑자기 여기서 또 재밌는 실험을 또 한번 해 보고 싶어졌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마시고, 약간 얘는 제가 조로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미 갈 때까지 가신 분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걸 비우고 얘를 여기 부으면 이 부어지는 거는 과연 어떤 맛이 날까요? 갑자기 또 그것도 궁금해지네. 왜 반대는 궁금하지 않냐면은, 반대는 빤하잖아요. 얘는 아직 덜 늙었으니까 여기로 가면 빨리 늙겠지. 끝. 근데 완전히 늙은 걸 여기다 붓는다. 회광반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환골탈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거 없다 그냥 가실 것이냐라는 거죠. 과연? 와.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에 있을 때는 분명히 기포가 한 줄로 이쁘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제가 방금 이걸 이렇게 그대로 부었는데, 참고로 이거는 스트리밍 영상이니까, 실시간 영상이니까 제가 편집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따로 올리기는 할 건데, 아무튼 지금 이 영상은 조작 없는 리얼 100% 영상이고요. 따르다가 손에 묻었구나. 지금 기포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와, 이건 뭐지?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이런 짓을 안 해 봐서 이런 모양은 처음 보네요. 우와, 뭐지? 아니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지? 와, 신기하다. 우와. 와. 와,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겠네. 약간 방금 실험으로 검증을 한 거잖아요. 게다가 둘 다 충분히 서너 번씩 입에 갖다 댄 거고, 어찌 보면 아밀레이즈 다 들어갈 만큼 들어간 거고, 물론 제가 가글 해서 뱉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 잔에 갇혀 있던 그 기포의 잠재력은 잔을 옮기면 살아날 수 있다. 약간 극단적인 예시로 샴페인도 디캔팅이 가능하다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러면 또 향이랑 맛이 너무 궁금하죠. 향은 여기서의 향이 거의 그대로예요. 여기서의 향처럼 약간 묵지근해질 정도로 묵지근해진 그런 향이고요. 제가 일부러 이제 이쪽으로 제가 입을 대고 마셨기 때문에 약간 돌려서 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향이 약간 응축됐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 묵지근한 향이 팡 풀어진 약간 다 핀 장미 같았다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 향이 이제 풀어져 있을 텐데 그 향이 나오는 입구가 이제 좁아지면서 응축이 되니까 약간 분홍분홍한 어떤 컬러감을 저한테 일깨워 주네요. 약간 이건 분홍색이, 만약에 눈을 감고 향을 맡으면 '이건 왠지 분홍색일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비슷하기도 한 게, 사실 저희가 로제 와인을 만들 때에도 샴페인이랑 같이 거의 동일한 조성으로 포도들이 들어가잖아요. 샤르도네랑 뭐 피노누아랑, 경우에 따라서 랄리엔 아니겠지만 피노 미니에 같은 거. 그렇다라고 하면은 방금 저는 이제 향할 때 항상 눈을 감고 시향을 하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일단 맛도 돌려서 잔을 완전 돌려 가지고 맛을 한번 볼게요. 음. 맛은 똑같아요. 네, 맛은 똑같아요. 잔에서는 그랬지만 맛은 똑같다.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가면은 얘는 약간 여기에서 팡 하고 퍼져나가던 그 정말 고구마 껍데기 같은 그게 여기서 역시 응축된 맛을 주면서 쌉싸름함이 더 강렬해졌다라는 건 있는데, 뭐 그 정도 차이를 위해서 잔을 바꿀 그 정도 효용은 아니니까 그냥 지금의 맛은 똑같은데 잔에 따라 보고 되게 어떤 신기한 느낌을 줄 수는 있더라. 그 정도가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사실 어떤 그 와인 모임 같은 데에서 쉐어하는 것보다는 제가 잔에 따른 게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하나 둘, 그 뒤로 한 번 제가 따랐으니까 셋 넷인데, 지금 남아 있는 양은 한 요 정도라서 이게 캠 각도가 이러니까 이걸 참 손을 잘해야 되는구나. 제가 보는 각도로는 한 요 정도인데 이렇게 하면 저 뒤에 저 불빛, 이 불빛 때문에 너무 작아 보이고, 아무튼 그 정도라서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걸로는 많이 뽑아야 한 3잔 정도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아껴뒀다가 또 제가 오늘 아직 저녁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간단하게 즐기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벌써 이렇게 떠들었다고 싶을 정도로 벌써 47 분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